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어제 대통령 취임식 중계로 하루 쉬고 오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자, 뭐 유튜브 그리고 저희가 콩 또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이제 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됐고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뭐 지금 보도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강조됐는지 먼저 조으론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취임식을 가지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전 11시경에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여기에는 국내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 국민 등 4만 1,000명이 이제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지만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서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반지성주의라면서 각자가 보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네. 자유로운 시장,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 보장,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실질적 북한 비핵화 등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바탕으로 조정과 타협을 이뤄서 국내 외적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발견하겠다. 과학과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자유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총 16분 정도 진행된 그렇죠. 취임사였는데요. 예. 여기에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자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됐다. 35번이나 네.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유에 이어서 시민, 국민, 세계, 평화 이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언급을 됐는데 반면 통합이라는 단어는 지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통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임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줘보시죠. 정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일단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언급을 한 거는 주목할 부분이고요. 네.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만 이 말은 일정한 부분의 자유시민이 누리려는 권리를 누리려면 경제적으로나 교육에 있어서나 문화에 있어서나 기회가 보장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기회마저 차단되면 안 된다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좋은 의미인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당시 후보가 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주장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든가 차별은 개인의 문제 이런 발언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나왔던 경선 시절이나 대선 시절에 나왔던 말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해결하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 좀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양극화, 사회 갈등 해소를 언급하면서 네네. 도약, 빠른 성장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빨리 성장하면 양극화가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 8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장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장의 햇볕으로 여겨지는 곳에만 이른바 그 혜택이 떨어져서 오히려 그 기간에 평균이라던가 총액을 내보면 커졌을지 모르지만
격차는 더 늘어난 것으로 많이 집계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이냐, 그렇죠.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성장이냐를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사회 갈등 부분인데요.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사회 갈등이라는 것도 너무 한 부분만 본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빈부격차만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이 굉장히 다층적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념 갈등, 네. 젠더 갈등, 네. 세대 갈등, 중앙과 지역의 갈등, 또 네.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은 사실은 성장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사회로 갈지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또는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조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메시지가 명확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볼 때. 일단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 정치의 이제 근본적인 가치를 잘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이야기를 있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주장한 이면에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제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잘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자유만 강조를 하다 보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좋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좋지만 네. 이것이 발전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까지 더 보여줬으면은 더 좋은 취임사 그리고 네. 국민들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취임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자, 뭐 취임사를 바탕으로 보실 때 이제 새 정부에게 기대되는 점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점 이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 교수님? 일단 변호사님도 다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통합이라는 내용이 취임사에 빠졌다라는 지적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네. 빠졌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특히 지난 대선과 그 이후에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사실 통합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이번 청문회 과정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놓고 정당들이 보여줄 모습도 과연 통합의 모습일지는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늘 강조하는 바인데 정당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정당은 기본적으로 여야가 경쟁하는 구도이고 네. 선거에서는 상대와 서로 한쪽에 떨어뜨려야 당선되는 지금 선거 제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정당인이라던가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은 취임식 때 그래서 대부분 국민통합을 강조하거든요. 네. 나를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국민들을 위해서도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줬다면 더 좋았겠다. 이 갈등 진영에서의 국민들의 피로감을 오히려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교수님이랑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대통령이라는 것이 네. 나를 뽑아준 국민들만의 대통령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이런 소통 지금 그리고 많이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하나의 정치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을 통합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나눠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1997년 이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네요. 당시 네. 1997년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그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린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예. 야당에게 어떤 소통의 협치. 손을 내밀어서 그렇죠. 협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국회의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아울러서 네. 국민을 위해서 어떤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뻗는 모습을 내밀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히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던가 고물가 상황이라던가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취임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간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방법으로서 협치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뭐 만찬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지금 취임사에는 뭐 협치라든가 국회를 존중해서 하겠다는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해서 안 됐다라고 해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여야 정치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새 정부의 출범을 그렇죠. 축하하는 자리에서 네. 보다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면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어제 하루만이라도 좀 마음의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취임사에서도 그랬지만 혁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정책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취임사를 들은 국민들이 추상적인 개념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그렇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뭐 공약에선 나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약들도 많이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명확히 표현해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대와 우려, 기대와 좀 아쉬움 두 가지로 부분이군요. 남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지난해 4월에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했다는 걸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의 이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그를 통해서 좀 없애보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지금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백지화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검토를 해보면서 우려되는 부분과 또 어떻게 앞으로 또 변화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건강가족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한 정책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지 큰 틀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하는데 이제 여성가족부가 좀 중심이 돼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무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이 발표가 돼서 수립이 되었는데요. 예. 핵심 내용은 가족의 변화를 반영해서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다양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가 한국인, 엄마, 아빠, 자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예를 들면 미혼부 자녀가 있는 가정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출생 신고가 어려웠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도 많이 다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부터 차별을 없애거나 또는 친모의 정보를 일부만 알고 있더라도 협조하지 않더라도 하는 방안 이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런 방안 또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었고요. 특히나 말씀해 주신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성 우선주의라는 것은 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성이 아버지의 성을 당연하게 그렇죠. 따르고 있죠. 네. 그리고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법적인 근거로 민법 781조 1항이 있는데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다. 즉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는가라는 조항에 예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걸로 것을 되는 당연히.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보통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성을 할까 아빠 성을 할까 어떻게 이런 것이 아직 되지 않다 보니 나중에 그러면 이 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법원에 간다던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성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폐기하는 쪽으로 이제 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예견을 했었는데 이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법무부에서는 이 민법 781조 1항을 개정하려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하고요.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이유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질 수가 있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부성 우선주의 폐지 계획의 백지화 어떻게 보시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또 거기서 제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좀 두 분 말씀 들어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법적으로 좀 들여다보신다면요. 네,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한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의 성을 따를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지 협의를 해서 부모가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성 우선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민 다양성 인식 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당시에 응답자의 73.1%가 이제 부성 우선주의가 아닌 부모 간의 협의로 자녀 성을 정하는데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이제 작년 2021년 12월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5%가 부모가 협의해서 누구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지 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문항에 지금 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뭐 국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도 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기엔 조사 국민적 결과가 합의에 의해서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것을 법무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 예고를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뭐 공청회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왜 굳이 그래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 왜 굳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나오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이 이제 다양한 가족이 등장을 하고 사회가 바뀌다 보면 그 변화된 상을 법이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이 지금 사실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짚고 싶고요. 또 최근에 부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부성 우선주의 폐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흐름이다. 이런 말씀 덧붙입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면은 여자 성이 남편 성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자녀의 성에 있어서만큼은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가 협의를 해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민법의 781조 1항이 예전에 한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의 부의 성, 그러니까 자녀는 부의 성과분을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부성주의를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위헌이다라고 해서 법을 고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단서 조항인 그 혼인 신고를 할 때 부모가 협의를 해서 자녀의 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내 걸로 할게 아니면 여자 걸로 할게라고 할 수 또 아이를 아직 출산 계획이 없을 수도 그렇죠.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혼인 신고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실제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출생 신고라든지 하자라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식의 이제 개정안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또 이 건강 가정 기본 계획 안에 또 다른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계획들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폐기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 이행 강화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강화된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 부모 임신 출산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성 우선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발표에서는 큰 원칙은 정해졌는데 이 사실상 이 법과 연관된 법무부가
이걸 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아닐까 그렇군. 저는 그런 해석이 듭니다. 네.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